나만의 윈터스쿨, 그 이상의 시너지를 경험하세요. 최정의 강사진과 최적의 교육 환경, 종로학원의 3단계 올케어 시스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스텝 1. 학습 역량 케어.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맞춤 설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1:1 전략적 가이드와 매일의 테스트 피드백으로 수능 내신 실력을 완성합니다. 스텝 2. 생활 습관 케어. 집중력을 최적화하는 환경이 곧 경쟁력입니다. 14시간 엄격 관리 시스템이 학습 몰입도를 보장하며 디지털 디톡스와 멘토링을 통해 주도적 학습 습관을 체계적으로 형성합니다. 스텝 3. 진학 그리고 멘탈 케어. 종로학원은 나만의 윈터스쿨, 그 이상의 시너지를 경험하세요. 최정의 강사진과 최적의 교육 환경, 종로학원의 3단계 올케어 시스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스텝 1. 학습 역량 케어.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맞춤 설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1:1 전략적 가이드와 매일의 테스트 피드백으로 수능 내신 실력을 완성합니다. 스텝 2. 생활 습관 케어. 집중력을 최적화하는 환경이 곧 경쟁력입니다. 14시간 엄격 관리 시스템이 학습 몰입도를 보장하며 디지털 디톡스와 멘토링을 통해 주도적 학습 습관을 체계적으로 형성합니다. 스텝 3. 진학 그리고 멘탈 케어. 종로학원은 대학까지 책임지는 퍼펙트 파트너입니다. 입시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진학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멘탈 관리로 입시 불안을 해소합니다. 진행 상황은 학부모님께 투명하게 공유됩니다. 한계를 넘어 성적 반전을 설계한다. 빈틈없는 3단계 올케어 시스템으로 1년 뒤 달라진 미래를 만나십시오. 종로학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나만의 윈터스쿨, 그 이상의 시너지를 경험하세요. 최정의 강사진과 최적의 교육 환경, 종로학원의 3단계 올케어 시스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스텝 1. 학습 역량 케어.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맞춤 설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1:1 전략적 가이드와 매일의 테스트 피드백으로 수능 내신 실력을 완성합니다. 스텝 2. 생활 습관 케어. 집중력을 최적화하는 환경이 곧 경쟁력입니다. 14시간 엄격 관리 시스템이 학습 몰입도를 보장하며 디지털 디톡스와 멘토링을 통해 주도적 학습 습관을 체계적으로 형성합니다. 스텝 3. 진학 그리고 멘탈 케어. 종로학원은 대학까지 책임지는 퍼펙트 파트너입니다. 입시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진학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멘탈 관리로 입시 불안을 해소합니다. 진행 상황은 학부모님께 투명하게 공유됩니다. 한계를 넘어 성적 반전을 설계한다. 빈틈없는 3단계 올케어 시스템으로 1년 뒤 달라진 미래를 만나십시오. 종로학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나만의 윈터스쿨, 그 이상의 시너지를 경험하세요. 최정의 강사진과 최적의 교육 환경, 종로학원의 3단계 올케어 시스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스텝 1. 학습 역량 케어.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맞춤 설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1:1 전략적 가이드와 매일의 테스트 피드백으로 수능 내신 실력을 완성합니다. 스텝 2. 생활 습관 케어. 집중력을 최적화하는 환경이 곧 경쟁력입니다. 14시간 엄격 관리 시스템이 학습 몰입도를 보장하며 디지털 디톡스와 멘토링을 통해 주도적 학습 습관을 체계적으로 형성합니다. 스텝 3. 진학 그리고 멘탈 케어. 종로학원은 대학까지 책임지는 퍼펙트 파트너입니다. 입시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진학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멘탈 관리로 입시 불안을 해소합니다. 진행 상황은 학부모님께 투명하게 공유됩니다. 한계를 넘어 성적 반전을 설계한다. 빈틈없는 3단계 올케어 시스템으로 1년 뒤 달라진 미래를 만나십시오. 종로학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나만의 윈터스쿨, 그 이상의 시너지를 경험하세요. 최정의 강사진과 최적의 교육 환경, 종로학원의 3단계 올케어 시스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스텝 1. 학습 역량 케어.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맞춤 설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1:1 전략적 가이드와 매일의 테스트 피드백으로 수능 내신 실력을 완성합니다. 스텝 2. 생활 습관 케어. 집중력을 최적화하는 환경이 곧 경쟁력입니다. 14시간 엄격 관리 시스템이 학습 몰입도를 보장하며 디지털 디톡스와 멘토링을 통해 주도적 학습 습관을 체계적으로 형성합니다. 스텝 3. 진학 그리고 멘탈 케어. 종로학원은 대학까지 책임지는 퍼펙트 파트너입니다. 입시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진학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멘탈 관리로 입시 불안을 해소합니다. 진행 상황은 학부모님께 투명하게 공유됩니다. 한계를 넘어 성적 반전을 설계한다. 빈틈없는 3단계 올케어 시스템으로 1년 뒤 달라진 미래를 만나십시오. 종로학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나만의 윈터스쿨, 그 이상의 시너지를 경험하세요. 최정의 강사진과 최적의 교육 환경, 종로학원의 3단계 올케어 시스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스텝 1. 학습 역량 케어.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맞춤 설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1:1 전략적 가이드와 매일의 테스트 피드백으로 수능 내신 실력을 완성합니다. 스텝 2. 생활습관 케어. 집중력을 최적화하는 환경이 곧 경쟁력입니다. 14시간 엄격 관리 시스템이 학습 몰입도를 보장하며 디지털 디톡스와 멘토링을 통해 주도적 학습 습관을 체계적으로 형성합니다. 스텝 3. 진학 그리고 멘탈 케어. 종로학원은 대학까지 책임지는 퍼펙트 파트너입니다. 입시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진학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멘탈 관리로 입시 불안을 해소합니다. 진행 상황은 학부모님께 투명하게 공유됩니다. 한계를 넘어 성적 반전을 설계한다. 빈틈없는 3단계 올케어 시스템으로 1년 뒤 달라진 미래를 만나죠. 네, 잠시 후부터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종로학원은 예전에는 중림동에 있었죠. 충정로역 옆에 중림동에서 재교생 전문 학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신촌으로 이전한 지 7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대입 재수생들 위해 수능 위주 공부만 유력했다가 신촌으로 오면서부터 학생들한테 고등부 학생들 내신이나 수능 관리를 전반적으로 같이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을 비롯해서 윈터스쿨이라든가 또 여름방학 때 썸머스쿨, 그리고 평상시는 고1, 2는 내신 집중으로 해서 단과가 개설되어 있고요. 고3 같은 경우는 수능 중심의 단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나서 지금 윈터스쿨 설명회를 이제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그 전까지는 현장에서만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테마별로 진행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멀리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겸용해서 저희 직접 현장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같이 중계해서 갖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잠시 후부터 입시 전략 및 학습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종로학원 원장 이창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겨울방학이 되면 가장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이들하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이들 학습에 대해서 관여하실지랑 또 잔소리가 많이 느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고민을 해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평상시 학원을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성적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또 떨어지거나 변화가 안 생길까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 같이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부는 국어, 수학, 영어 선생님 순서대로 해서 어떻게 학생들을 과목별로 학습 방안을 마련할지, 또 윈터스쿨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지를 같이 듣는 시간이 되겠고요. 2부는 저희 부원장님 모시고 윈터스쿨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 방안을 같이 공감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선생님이신 김도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최정의 강사진과 최적의 교육 환경, 종로학원의 3단계 올케어 시스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로학원 국어 김도성 선생입니다. 네. 일단 제 슬로건은 이제 국어 성적은 오른다 강하게라는 이제 슬로건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 소개부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종로학원에 제가 이제 10년이 됐고요. 이제 내년이 되면 11년 차가 됩니다. 그래갖고 종로학원에서 단과 고3 학생들하고 재수 종합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사실 종로학원이라고 하면은
윈터스쿨이 굉장히 윈터스쿨뿐만 아니라 제주종합반까지 해서 굉장히 전통이 있는 학원이잖아요. 그래갖고 이 학원에서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이 학원에서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국어 성적이 학생들이 많이 오르는지, 그리고 어떤 윈터스쿨을 해야지 학생들이 이제 그 겨울방학을 잘 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잘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그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했을 때 학생들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재수 종합반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을 무조건 1년 안에 이전과는 다른 성적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처음에 성적표를 갖고 왔을 때 고3 때 4등급, 5등급이었다가 어떻게든 이 성적을 바꿔야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할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 끝에 여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특기가 이제 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성적이 이제 높게 만드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성적 향상의 가장 첫 번째는 이 국어에서 현실적인 국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실적인 국어라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은 내가 문제를 많이 풀면은 국어 성적이 자연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학처럼 내가 많은 공식이라든지 어떠한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성적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면 잘못된 습관들이 잡히게 되어서 이걸 교정하기가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을 본인이 단순히 많은 문학 작품을 보고 내가 책을 많이 읽으면은 문학 성적이 오르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독서는 배경 지식이 많아야 된다.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만 풀고 정답만 보는 친구도 있어요. 정답 해설만. 그렇게 해서는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 학생들 만나면 이제 평가원 문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어부터 익히라고 해요. 평가원에서는 어떤 문학 개념어가 있으면 그 문학 개념어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사용되는지 이거부터 익히고, 독서도 어떤 식으로 읽는지부터 처음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법을 하나하나 익히게 만든다기보다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방향성 쪽으로 가르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들이 좀 착각을 하는 거는 이게 한국어기 때문에 내가 글을 잘 읽으면은 당연히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문제만 푸는데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 습관인지를 명확하게 짚어주고 그걸 제거해주는 시간 동안 1년이 빡빡합니다. 그 1년 동안 그렇게 해야지만 성적이 나와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멘탈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해라고만 해가지고 학생들 공부 안 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겨울방학 동안 이 학생들을 또 어르고 달래고 또 어떨 때는 또 채찍질 해가면서 국어 공부 혹은 다른 공부들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사실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 간의 이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종로학원은 이제 종합반 체계에서 윈터스쿨하고 제 종합반도 마찬가지죠. 담임 선생님이랑 굉장히 가까운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으면서 학생들 성적에 많이 기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적이 정체되어 있던 학생들도 당연히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학생이 처음에 공부 당연히 안 합니다. 혹은 하다가도 도중에 지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친구들 집에서는 계속 싸워요. 그 부분들을 결국 이제 강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저는 지속적인 이제 불안만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간 지점에 학생들 관리를 일단 많이 해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이 공부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해합니다. 이거는 근데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궁금해하고 있지만 이거를
답을 정확하게 얻기가 힘든 실정인데 이 세 가지를 다 한다면 학생들은 목표도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멘탈 관리도 받으면서 제대로 된 학습 방향성까지 잡으면 저는 성적은 이 국어만 전 가르치지만 다른 과목에서도 역량이 간다고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 학생들이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설명회하러 여기 오는 도중에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학생 한 명한테 받았는데 그 학생이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이었는데 재수종합반에 저한테 처음 만났었는데 그 친구는 재수종합반에 만나고 고3 때 4등급이었다가 올해 국어가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감사하다라는 문자를 받았고 제가 윈터스쿨을 지금 계속 10년 동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2 때 저를 처음 만났던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있고 고3 때 윈터스쿨을 또 했습니다. 그래갖고 윈터스쿨하고 그 친구는 윈터스쿨 끝나고 나서 애프터 윈터라고 해갖고 1년 동안 저랑 쭉 지속했어요. 그래서 이 최근에 수시 발표가 났죠. 그래갖고 수시 발표로 인하대 의대를 갔습니다. 예, 그리고 숙대, 약대도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 친구는 그러면 계속 공부 성적이 계속 좋았냐? 아니에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잘했지만 도중에 6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성적이 정체되거나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에 2등급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그 친구 계속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상담하고 학부모님이랑도 상담하고 하다 보니 이번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100분이 99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좋은 성적도 나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국어뿐만 아니라 좋은 성적이 나오는구나를 저는 여기서 10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그걸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제가 실제 학생들인데요. 이제 고3 때 오른쪽 이제 제 대화 내용 보시면 고3 때 65점을 받았던 학생이 실제로 이제 100분이 99를 받았던 이 성적표입니다.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처음에 이제 5등급, 4등급으로 이제 재수, 삼수 그러니까 고3 재수 때 이런 성적이었는데 결국 열심히 해서 전초적인 그 바탕으로 2등급을 이뤄냈고요. 예, 이 올해 이제 수능이 끝나자마자 저한테 다 연락이 왔던 친구들이에요. 보시면 다 4등급, 3등급이었던 3월 모의고사 때 이 친구 여기는 모든 친구들 전부 다 윈터스쿨 때 만났던 친구입니다. 그래갖고 이 친구를 다 지속적으로 1년 잘 하고 나서 좋은 결과가 다 나왔었던 친구들이고요. 예.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사실 이제 어떤 작품이 나올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번에 제가 작품에 적중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추가 자료를 주는데 추가 자료에서 올해 문학 작품을 적중했고 이건 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데 올해 이제 수군가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이 작품을 이렇게 제가 나올 거야 이거 수능에 나올 거야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워딩을 분명하게 제 유튜브에도 제가 이거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걸 나온다라고 말했던 선생님이 아무도 안 계세요. 현재까지. 그래갖고 제가 지금 목동 그리고 신촌역에선 최초로 저만 맞춘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렇게 뭐 결국 적중하다 보면 학생들은 이렇게 수능 날 긴장하지 않고 보게 되겠죠. 예. 제가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제가 윈터스쿨을 하게 되고 혹은 윈터스쿨이 아니라도 학생들이 그럼 과연 지금 12월에서 2월까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보면 제일 위에 보시면 독서 기본 도구와 구조 정리 그리고 문학 개념어 정리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잘못된 습관이 들어야 되는지 현재 학생들이 3등급, 4등급인 친구들이 가장 유의해야 되는 점입니다. 다시 기본부터 잡아야 돼요. 내가 글을 과연 제대로 읽고 있는가? 거기서 글을 문제를 잘 풀고 나서 난 정답 해설만 보는 게 아닌가? 학생들 중에 이렇게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라고 하면 팔짱 끼고 이렇게 문제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좋은 성적 받기 정말 힘듭니다. 물론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팔짱 끼고 아무 생각 없이 문제만 눈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처음 시도할 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맞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 체크한 지점이 과연 진짜 문제 혹은 정답 및 해설에 나왔는지 그 워딩이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저는 혼자 한다면 그렇게 되고 아니면 저랑 같이 하게 되면 제가 그걸 학생별로 다 일일이 얘기해 줍니다. 자, 너 이렇게 문제 풀어봐 라고 해요. 그럼 학생들 이렇게 팔짱 끼고 있거나 그냥 펜만 이렇게 돌리고 있는 친구들한테 야, 난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못 푼다.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라고 체크해서 풀어봐라고 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뭘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너 정리해봐. 선생님 뭘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서 너 왜 팔짱 끼고 있었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걔가 뭘 할지 몰라 그냥 눈으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문은 1000글자 정도 적으면 1000글자 그리고 1200, 500글자도 되는데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글을 읽고 이런 내용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왔다 갔다 계속하니까 80분이라는 시간을 못 맞추는 거죠. 그래갖고 그 습관부터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1, 2학생도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되고 고3인 학생들은 분명히 처음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저는 제 모든 수업들 중에서 이 1년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안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최신 평가원으로 3월 달에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을 4월, 6월 동안에 최신, 그러니까 즉 3년치, 5년치를 보게 될 거예요. 그다음 고난도를 당연히 봐야 되겠죠. 올해도 굉장히 국어가 어려웠는데 내년이라고 굉장히 쉬울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일단 어렵게 공부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부터는 뭐 실전 모의고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되고요. 제가 이제 윈터스쿨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독서 수업을 하고 문학 수업을 하고 당연히 질의응답, 1대1 상담을 모든 학생들을 다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매주 성적 분석, 개인별 과제가 다 나가게 되고요. 자, 제 교재예요. 제 교재인데 처음에 크레센도 제로부터 시작해갖고 각각의 교재들을 보고 있고요. 사실 이 교재가 어떤 거는 이 앞에는 그 커리큘럼, 그 내용들을 그냥 각 교재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과제가 주간 김도성으로 해서 매주 나가게 되고요. 제가 학생들 밀착 관리라고 해갖고 보시면은 매주 문자를 보내줍니다. 이 친구는 독서 어떤 거 배웠고 문학 어떤 거 배웠고 과제는 어떻게 미흡하다, 잘했다 이런 걸 얘기해주고요. 매주 테스트를 봐요. 매주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리고 문학 개념 아까 제가 강조했었죠. 그 개념을 잘 했는지 마치 영어 단어처럼 제가 매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의고사 보면은 반 학생들 대비해서 몇 점을 받았는지, 뭐가 취약한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본인 공부 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있어요. 난 문제 풀었는데 한 개밖에 안 틀려 지문당. 근데 다른 학생이랑 했더니 그 시험은 쉬웠던 시험인 거예요. 내가 못 봤던 시험인데 본인이 잘 봤다고 착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자기가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내가 뭘 잘했는지 분석하는 시간도 굉장히 필요해요. 꼭 모의고사 끝나고 난 어떤 걸 했어. 그럼 난 이게 잘했는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질문 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질문 내면은 제가 피드백을 다 달아줘요. 다 달아주고 제가 만약에 좀 힘들면 제 개인 조교 아까 성적 엄청 상승을 이뤘던 그 친구들이죠. 뭐 제 사촌 언니, 사촌 오빠가 공부를 잘하는데요. 뭐 성적이 낮았을 때부터 올라갔을 때 궁금한 점이 있다. 이런 것들 다 피드백으로 담아낼 수 있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윈터스쿨 할 때 학생들을 이제 같이 찍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많은 학생들은 제가 이제 뭐 제종반에서 또 수업할 때 있었던 학생들도 있고요. 예, 이렇게 하고 이 겨울 방학 시간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특히나 이 국어는 고1, 2, 3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습관을 제대로 잡는 시간 그리고 습관을 다시 고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의 성적이 최상위 1등급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이 시간에 기본 개념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 개념부터 탄탄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윈터스쿨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1년, 2년, 3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 제가 윈터스쿨 여기서 10년 동안 하면서 가장 했었던 말이 뭐냐면 처음 1주 동안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윈터스쿨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하면 선생님 그래도 종로학원에서 이렇게 강제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못할 줄 알았는데 끝나고는 이 겨울방학이 너무 알찬 시간이어서 제가 여태까지 공부를 얼마나 안 했는지를 알았다고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공부를 그동안 얼마나 안 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겨울방학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힘으로 학기 동안 공부를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빡빡하게 보내는 시간, 알찬 시간에 같이 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또 제가 여기 신촌 종로에서 윈터스쿨 하고 있으니까요. 기회가 되면 같이 만나서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윈터스쿨 그 이상의 시너지를 경험하세요. 최정의 강사진과 최적의 교육 환경, 종로학원의 3단계 올케어 시스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윈터스쿨 수학을 담당하게 된 수학 강사 이명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윈터스쿨 수학 설명이라고 적혀 있고 역전의 발판이라는 말을 적어놨는데, 이 윈터스쿨 2달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엄청나게 실력이 향상하느냐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윈터스쿨을 다니면 좋냐라고 하시면 습관이 잡혀서예요. 사실은 이 앞에 선생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첫 번째로는 그냥 하기가 싫어서 그런 거죠. 재미가 없고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습관이 잡히면은 하기 싫어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습관이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공부를 해라. 나 어제까지 놀았는데 오늘 갑자기 공부해야 된다. 이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윈터스쿨 기간 동안에 강제로 아침부터 밤까지 여기 있으면서 습관을 좀 잡아가는 기간으로 생각을 이제 제 1차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자면, 전 상산고등학교 졸업했고 고려대학교 수학과 졸업했습니다. 지금 종로학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의고사 수학 문제도 이제 제작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대치에 있는 세움학원이라는 곳에도 출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고민이, 왜 아이가 수학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오냐? 왜 우리 아이는 수학만 어렵다고 하느냐? 이거이실 것 같아요. 이제 수학이 어려운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A와 B, 개념, 문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수학 문제 말고 개념을 공부할 때요, 저희는 A라는 건 B야 이렇게 배웁니다. A라는 건 B야, A는 B다 이렇게 배워요. 이제 쉬운 문제를 보면, 야 A야 한번 써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맞춰요. 이제 그거는 시력 테스트 느낌의 문제거든요. 내신으로 치면은 뭐 한 앞에 12문제 정도, 그 정도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난이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기 시작하면서요, 이 수학 문제가 시작이 B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거꾸로 너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끄집어내서 상황에 맞게 잘 써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안 되는 학생들은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A면 B다 이렇게만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영어 단어 같은 걸 처음 외울 때 저희는 애플 이러면 이제 사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막 애플은 사과야 라는 걸 막 배운 그 아이에게 그럼 사과는 영어로 뭐야 하면 잘 안 나와요. 그런 느낌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수학을 이제 잘 하려면 A는 B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 상황에서 이거는 그 개념을 쓰는 거구나까지가 좀 깨우쳐지는 때쯤, 그때부터 이제 수학을 좀 잘하기 시작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수학이 어려운 거고요. 자, 또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문제 해결의 단계를 같이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이유를 더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 해결의 단계, 이건 제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의 단계인데, 첫 번째가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거고 어떤 문제고 뭘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죠. 자, 이제 풀이 계획입니다. 앞에서 문제, 이게 이런 개념을 쓰면 되겠다, 이게 이런 문제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그럼 나 이렇게 풀게 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자, 마지막이 그냥 실행의 단계죠.
자, 이제 학부모님들께 아이가 수학 문제를 몇 번째 단계에서 틀릴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 실행 단계에서 틀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사실 실행 단계에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걸 이제 저희는 계산 실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실제로 학생들은 문제 해석 단계에서 대부분이 막혀요. 고난도 문제를 보시면. 물론 쉬운 문제는 여기서 막히는 게 없어요. 근데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면 문제 해석 단계에서 턱 막혀요. 왜냐면 나 A야 이렇게 안 주니까요. B 딱 이렇게 적혀 있고 이거 A인데? 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모두가 아는 상황을 엄청나게 여러 가지 문장으로 제시를 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다르게 문장이 주어져요. 그 발문을 보고 내가 아는 그거구나 라고 깨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학 고득점을 맞고 싶으면 이 해석의 단계를 빨리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해석의 단계를 빨리 넘길 수 있냐? 저는 이제 그 해석의 단계를 좀 빨리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사진이 잘렸는데 이게 제 교재거든요. 이게 원래 오른쪽에 뭐가 떠야 되는데 안 뜨네요. 저는 이 교재에 리마크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제 교재이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은 뭐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수학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어보셨고 계속 풀고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는 이런 개념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노하우로 이 개념을 이제 문제와 연결짓는 그 노하우들을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주 하시는 질문들과 연결하여 조금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아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저는요 개념은 정말 충분한데 자꾸 틀려요. 어떡하죠? 사실 말이 안 돼요. 뭐 개념이 충분하다는 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설명하자면 학생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나 A는 B인 거 알아. 끝. 안 풀려요. 이거죠. 근데 사실 그 상황에서 다시 개념책 달달달달달달 본다고 해서 문제가 잘 풀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문제는 B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부터는 당연히 개념책을 달달달달달달 보는 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런 개념을 이렇게 거꾸로 끄집어올 수도 있어야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제가 생각하는 건 5가지 정도의 상황이 있는데 그중 2가지 정도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문제 상황에서 이 문장이 적혀 수학 문제도 이제 뭐 이런 상황이다. 야, 해석해봐라. 풀어봐라. 이렇게 나오면 그 문장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는 A는 알고 있으니까 들으면 알아요. 그거였구나. 맞네? 왜 못 풀었지? 근데 이제 발문에서 말하는 게 내가 알고 있던 그 개념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발문을 이제 자신만의 언어로 바꾸는 경우가 그런 행동이 좀 필요한데 사실 학생들은 이런 거 못 하고요.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 이제 이런 걸 좀 표현해 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뭐 개념의 이름이 이만큼 길면 야, 그 개념 알지? 라고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네이밍을 붙이는 거죠. 좀 수학적이지 않게 네이밍을 붙여서 그 개념이야 하면 그거구나 라고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박스 붙이기 말하는 개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좀 잘 떠올리게 하면서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하고요. 자, 2번째가 개념만 따로 있을 때는 알겠다. 이게 이제 A는 B다는 아는 상태인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도구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걸 입시판에서는 실전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께서 각자의 노하우로 이제 다 설명을 해주실 계획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적당한 난이도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 지금
어떤 학생이 막 4등급, 5등급 수학이 이런데 그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너 풀어봐 이러면 못 풀죠. 사실은 그 문제에서 너가 왜 틀렸는지 설명해봐 해도 못해요. 왜냐면 시작조차 못하겠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 이제 상담을 하고 이 학생이 이 정도 실력이구나, 문제 푸는 것도 좀 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너가 이걸 왜 틀렸는지 한번 정리해봐라 라고 하고 좀 점검해주는 시간을 좀 가질 계획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어떤 학생이 한 건데 이 학생은 9월 평가원 때까지만 해도 4등급이었거든요. 수학이. 그 5등급 바로 위에 4등급이었는데 수능 때 1점 부족하게 1등급 안 되고 2등급 받은 학생이에요. 9월 평가원 끝나고 와서 펑펑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엄청 열심히 하던 학생이거든요. 그럼 이제 너는 이런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자 해서 이런 걸 좀 봐줬었어요.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이제 이런 거를 좀 시킬 생각이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생각 뭐 이런 거, 그리고 나는 왜 막 이런 걸 왜 몰랐을까, 왜 이걸 구하려고 했을까, 이런 실수들을 정리한 거죠. 여기서 자기의 문제점 이런 거, 그리고 반성. 뭐 이 학생은 이런 것도 되게 꼼꼼하게 했던 학생이긴 한데 뭐 이렇게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너의 문제점을 판단하기 위해 같이 이런 걸 좀 적어보면서 확인해보자라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수학도 정말 성적이 오르나요? 오릅니다. 예, 오르고요.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이 왼쪽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수능 칸이 비어져 있어요. 재수생 표본인데 왜 비어져 있냐면 뭐 표준 편차 100분위는 그냥 적기 싫어서 안 적었다 했고 여기 등급은 7등급 나왔다고 했어요. 실제로 이때 수학 망한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점심 먹고 그냥 나왔어요. 이 학생이 수능장을. 그리고 재수학원에 들어온 학생인데 이 학생 여기 7등급 받았었다가 결국 수능 때는 2등급 받았습니다. 저기 오른쪽 학생도 미적분인데 4등급 받았었다가 이제 1년 해서 근데 1등급이 안 되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안타깝게 1등급은 안 됐지만 수능 뭐 이게 제일 많이 오른 표본은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그냥 표본, 저랑 좀 친했던 학생의 표본, 써도 되냐고 허락 받고 쓰는 학생의 표본이라서 이렇게 표본을 보여드리고, 자, 세 번째 질문, 답지는 언제 봐도 되나요? 이거는 사실 수학 선생님들마다 답이 다를 것 같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원 강사 시작했을 땐 무조건 안 봐야 된다, 무조건 끝까지 혼자 해야 된다 라는 주의였는데 요즘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답지를 안 본다? 조금 이제 별로 같아요.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저가 이제 수능 봤을 때만 해도 좋은 문제라고 하면 기출 문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출 문제를 답지의 힘을 빌려서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양질의 문제에서 내가 제대로 개념을 파악했는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양질의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수준별로 답지를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봐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것도 당연히 저는 학생들 상담하고 애야 너는 이 문제는 오답을 꼭 하고 이 문제는 버려라, 이런 식으로 윈터 기간 동안은 학생들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등급, 4등급인 학생들에게 그 수능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너 이거 오답을 해 라고 하면 이건 솔직히 말하면 고문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학생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 난이도를 좀 학생 수준을 파악해서 그 다음에 너는 이 정도 실력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오답을 꼭 해봐라, 이거는 지금 오답하지 말고 나중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한 문제집 여러 번 풀기와 여러 문제집 풀기인데요. 이게 이제 한 문제집 여러 번 풀기가 좋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죠. 오답 때문이잖아요. 이거 오답해야 되니까 내가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보고 고쳐보고 내가 잘 이해했고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근데 저는 이제 윈터 기간 동안, 그리고 뭐 나중에 단과를 하게 되면 단과를 하는 동안 개인별 오답 노트를 그냥 제공합니다. 제가 숙제나 제가 갖고 있는 교재나 이런 거는 제가 파일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학생들한테 한번 걷어요. 너 무슨 문제 틀렸는지 다 적어서 내라. 그러면 그 문제 이름 딱 적어서 학생별로 파일 한 개씩 당당당당 해서 그냥 나눠줄 겁니다.
따로 오답 노트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윈터 기간과 이제 나중에 단과까지 가면 그때도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문제집 풀기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 문제집을 여러 번 풀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걸 계속 그냥 오답을 줘버릴 거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는 그냥 여러 문제를 푸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게 참 잔인한 건데요. 이제 어머님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늘 똑같아요. 우리 아이는 열심히 하는 아이들에게 꼭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소처럼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 그 소처럼 공부한다라는 말은 저 고등학생 때도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근데 뭐 저 때도 엄청 많았어요. 쟤는 진짜 잘 보겠다 하면 못 보는 애들이 있죠. 그거는 안타깝지만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방법이. 그러니까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물론 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둬야 될 수도 있고 선생님들마다 생각은 다르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성적이 오른다라는 거는 다 아세요. 왜냐면 다 올려보셨거든요, 성적을.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안 따라할 뿐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겠어요 라고 앞에서 말하지만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에요. 학생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저렇게 해야 돼 꼭? 저렇게 하면 당연히 오르겠지 라고 말해요, 학생들이. 저렇게 하면 당연히 오르겠지. 근데 나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올리고 싶은데 안 오르죠. 오를 수가 없죠. 효율을 찾다 보면은 오르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윈터 기간 동안 총 2번의 상담을 할 겁니다. 시작쯤에 그리고 마지막쯤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라. 1년 동안 계획을 같이 세워줄 거예요. 그 뒤에 저랑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윈터 기간 안에 앞으로 올해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싹 상담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잡아줄 거고 물론 국어 선생님한테 국어 상담 받고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 상담 받고 이래도 되지만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학생이 원한다면 다른 과목도 같이 얘기를 나눠주면서 학생의 상황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계속 상담을 할 거고 저는 이제 2번이라고 했지만 학생이 만약에 선생님 저 중간중간에 더 원해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더 해줄 거고요. 학생들한테 말도 해줄 겁니다. 더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와서 말을 해도 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윈터 스쿨 기간 동안은 준비를 했고요. 수학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선생님들 그리고 저 모두 다 성적을 올리는 방법도 알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 그나마 효율적으로 이제 성적을 올리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또 고민을 하고 있고 각자의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믿고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강사 이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윈터스쿨 그 이상의 시너지를 경험하세요. 최정의 강사진과 최적의 교육 환경, 종로학원의 3단계 올케어 시스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나만의 윈터스쿨 그 이상의 시너지를 경험하세요. 최정의 강사진과 최적의 교육 환경, 종로학원의 3단계 올케어 시스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나만의 윈터스쿨 그 이상의 시너지를 경험하세요. 안녕하세요. 종로학원에서 이번에 영어 수업을 담당하게 된 영어과 배용준입니다. 이제 이번에 수능 영어가 어려웠죠. 등급이 1등급이 3%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도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회의도 참가하면서 느껴본 게 모르겠어요. 영어가 분명히 어려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현장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가 이제 제가 가장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1등급을 맞아야지 이렇게 해서 선동이 됐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2등급이면 돼요, 이런 대화를 하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애들 목표가 다소 좀 낮아진 느낌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워낙 이제 내신 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이제 수능 영어를 이렇게 생각해요, 학생들은.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재학생도 가르치고 있고 재수생도 가르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마치 수능 영어가 약간 뭐라 그럴까 내신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마지막처럼 하게 되는 그런 일종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윈터스쿨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일들, 어떤 수업들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력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 그 다음에 1등급을 위한 전략 수업 시간표인데 이 수업 시간표는 뭐 학원에서 있으니까 좀 논의를 하고요. 이제 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제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이런 이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물어보면 문제를 풀어요. 그래. 그 다음에 채점을 해요.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고 나서 잘 해석을 못한 문장을 다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단어도 정리해요. 그런데 왜? 근데 제가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꼭 요 얘기를 합니다. 요 방법만 얼핏 들었을 때는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학생이 여기서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영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일 거예요. 이 우리가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면에서 단순하냐면 내가 읽고 이해한 걸 고르기만 하면 돼요. 복잡한 계산식도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뭐 유형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매년 똑같은 유형이죠. 신유형이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왜 이런 영어를 놓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방법론이 나와야 되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그 모든 수업이 읽고 이해하는 방향에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혼자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이제 교육기관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담아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수능 영어입니다. 수능 영어는 읽고 이해하기죠. 기본적입니다. 이 부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정 부분만 읽고 답을 고르거나 아니면 보기를 보고 고르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제 안타깝게 찍는 형태도 있겠죠. 두 번째 재진술입니다. 좀 요즘은 이제 뜸한 표현인데 이게 한때는 굉장한 유행어였거든요. 재진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의미의 반복을 얘기해요. 그럼 주로 어느 쪽에서 활용이 되느냐? 선택지 부분에서 이제 활용이 되죠. 세 번째 추론입니다. 이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빈칸 유형과 그다음에 순서와 문장 넣기에서 활용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등급을 결정하는 유형이죠. 만약에 전략이 3등급이다. 나는 3등급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저 유형을 배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근데 아니다. 나는 2등급 이상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대학은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이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영어가 이런 식으로 전략적 요소가 좀 가미가 된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다 보니까 갖게 되는 일종의 메리트일 수도 있겠죠. 영어가 부담스러운 학생한테는 애초에 공부할 부분을 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는 잘 못하니까 배제하고 이쪽을 강화해서 점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갈 거야. 이게 가능해진 게 절대평가의 메리트란 메리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신입니다. 내신은 이제 내신은 전부 이런 식이죠. 내용이 일치 불일치가 가장 많죠. 그다음에 어법 이 두 가지로 이제 점수를 많이 내는데 최근에 내신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어법을 덜 내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어법을 덜 내고 대신 서술형을 굉장히 강화시켜 가지고 확실하게 등급을 나르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어법 부분을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물어보지는 않고 이제 자사 같은 경우는 더더욱 물어보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객관식에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문장 구조, 성분과 구조의 배치 이거는 서술형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내신 시험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요 수능이죠, 수능. 수능은 뭐야? 어떤 특징이 있죠?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1학년 때 등급을 이제 1등급을 맞은 친구가 이제 1학년 때 1등급을 맞았으니까 나 영어는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있게 되다 보면은 3학년 때는 자연스럽게 왜요? 시험 수준이 높아지고 나의 실력은 거의 비슷한 위치일 때니까 상대적으로 낮아져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등급을 결정하는 유형 이거는 정해져 있죠. 33, 34, 37, 39.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29와 30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영어 실력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내가 시간 안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점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신 영어 아까 잘못 눌렀네요. 자,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자,
내신 시험의 특징은 교과서, 교육청 모의고사, 부교재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제 새로운 교과서가 이제 학교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교재의 활용도는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내신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교과서로도 충분히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 모의고사만으로 거의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부교재는 단어장 정도, 일부 이제 약간 특수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지만 일반 고면 다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서술형 중심으로 변별력 강화. 이것도 맞죠. 이걸로 이제 등급을 가른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100점 기준으로 30점 정도가 예상됩니다. 문항은 6개에서 8개 정도 학교마다 차이는 있고 기본적으로 단답형은 부분 점수를 주고 이제 서술형 형태가 있죠. 주어진 단어를 포함하여 문장 전체를 완성하시오. 이런 타입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부분 점수를 거의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 조건을 다 맞추면 답이 한 개만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세팅이 돼 있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잘못 눌렀네 제가 자꾸. 자, 그래서 결국 보시면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신은 다르죠. 수능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의 추론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 내가 선택지를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가. 근데 반대로 내신의 경우는 뭐였죠? 내가 외운 거를 내가 혹은 학습한 거를 적용할 수 있는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뭐예요? 해석과 이해라고 하는 독해죠. 이게 이 독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영어가 됐던 기본이 될 거고 수능에 적용해 보면 저 독해가 되지 않으면 답을 찍을 수밖에 없고 내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독해를 할 수 없으면 한글 해설지를 외울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겠죠. 자, 그래서 어떤 수업을 진행할 거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건데 교재, 자체 교재, 숙제가 있고 클리닉 있죠. 이제 프린트 아까 보시면 이제 방금 제가 나와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시면 그게 이제 이번 겨울에 들어갈 수업의 일종의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형태로 수업하실지 이제 할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막연한 방법론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다. 저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비슷한 거를 보고 계시는데 약간 다릅니다만 맨 앞에는 해당 당일 그 주 혹은 그 주차 때 수업에 배울 핵심적인 문장을 하나씩 갖고 와서 거기에 해석하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읽고 이해하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문장이 됐든 6문장이 됐든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수능 영어는 의외로 심플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모르는 게 기존에 해왔던 이제 자기의 학습량에 따라서 단어 수준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뜻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에 단어를 밑에 하단에 줘가지고 적극적으로 읽을 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보고 계신 거는 약간 파란색 색깔 표시가 안 돼 있죠. 비슷합니다. 구조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주에 배울 내용에 대한 교과서 이그젬플입니다. 단순하게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퀘스천 1, 2를 해결해서 답을 유도할 수 있게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단서를 달아주고 거기에 답을 내므로써 결과적으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부모님들이 보시고 계시는 자료는 요거랑 비슷하게 이제 된 걸 아실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입니다. 이제는 선택지를 줘야죠. 연습을 아까 해봤으니까 객관식으로도 풀 수 있을까? 같은 방향으로 실전으로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어머니 아버님께서 보시는 건 한 장 더 있을 겁니다. 완전히 이제 문제만 있는 게 더 있는데 그런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단순하게 문제를 시간 재고 푸는 거나 무의미한 어떤 기준이 없는 해석 수업이 아니라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를 다루는 방법을 익히고 거기에 해석과 이해를 덧붙여서 완벽한 실력을 만드는 거가 이게 사실은 영어의 기본이죠. 이거 왜 더 뭘 얘기하겠어요? 그럼 여기 뭐가 더 추가되면 좋을까? 단어 시험이죠. 단어 시험은 강제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이건 학생 자율이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설사 이게 시험 범위가 들어가 있어도 단어를 안 외운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단어는 좀 더 여기에 추가된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말이 빨랐던 부분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영어를 좀 더 어떤 대단한 어떤 파랑새가 얘기하시죠. 파랑새 뭐예요? 이 엄청난 이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찾아서 마구마구 돌아다닐 때 자기 집에 있던 새. 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렇게 공부하셨잖아요. 단어 외우고 해석 연습하고. 맞습니다. 왜 그 방법이 나쁘면 지금도 그런 걸 쓰고 있겠어요?
근데 뭔가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갖고 있던 게 약간 뒤처지는 건 아닌가, 이게 너무 구식이 아닌가 생각하다 보니까 새로운 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좀 더 강화하고 이걸 좀 더 세분화하고 학생의 수준에 맞게 적용하는 게 올바른 교육이고, 그 학생이 어려웠을 때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이 방학 동안에 이런 식으로 취업이 될 거고, 이제 이 영어 공부를 하시는 이제 학생분들께서도 가장 귀찮은 공부를 하세요. 가장 귀찮은 공부가 뭐겠어요? 단어 외우기죠. 맞아요. 단어를 알아야 뭔가 읽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단어 외우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해석도 해보시고 안 되는 거 질문도 하고, 그러다가 너무 지겨울 것 같으면 문제도 풀어보면서 스스로 약간 같은 영어지만 자극을 다양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그 부분을 교육기관을 통해서 보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윈터스쿨 그 이상의 시너지를 경험하세요. 최정의 강사진과 최적의 교육 환경, 종로학원의 3단계 올케어 시스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나만의 윈터스쿨 그 이상의 시너지를 경험하세요. 최정의 강사진과 최적의 교육 환경, 종로학원의 3단계 올케어 시스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나만의 윈터스쿨 그 이상의 시너지를 경험하세요. 최정의 강사진과 최적의 교육 환경, 종로학원의 3단계 올케어 시스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북 종로 신촌의 부원장 김현욱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게 이제 학습 전략이잖아요. 겨울방학 학습 전략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윈터스쿨을 얘기하냐? 당연히 학생들이 혼자 준비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해야지만 발전할 수 있고 또 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윈터스쿨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또 아까 국영수 수업을 들었을 때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스스로. 그러면 그런 공부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 저희는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어떤 생활 변화, 아침형 취침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지금 요즘은 학교가 9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8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장점이 뭐냐면 아침에 1시간이 얼마만큼 큰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엄청 커요. 일주일 동안만 해도 엄청 크고요. 그다음 취침 관리. 이제 뭐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자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자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이 집에서 안 자요. 그럼 어디서 잘까요? 학원에서 자겠죠. 아니면 방학 동안에 그냥 냅둬요. 만약 어머니가 출근하시거나 아버지가 출근하시면 아이들 뭐 할까요? 늦잠 자죠.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그 부분을 윈터스쿨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만 돼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윈터스쿨을 만약 보내시면 집에서 꼭 재우셔야 돼요.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 휴대폰 관리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보면 휴대폰을 학원에서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서 하겠어요? 집에 가서 해요. 그럼 12시, 1시, 2시까지 해요. 그럼 자는 시간이 다시 줄어들죠. 학원에서 핸드폰을 안 하지만 뭘 하겠어요? 잠을 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공부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또 그런 공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말 시간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 순공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순공 시간은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이에요.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이 적은 아이들을 보면 주말에 공부가 현저하게 안 해요. 낮아요, 공부 시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저는 윈터스쿨에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를 잘 체크하시고선 계속 염두에서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보면 지금 고3에서 고1, 2랑 지금 뭐가 달라지냐면 내신 등급이 달라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등급이 지금 하나로 어떻게 보면 합쳐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꼭 그렇진 않지만, 그럼 결국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내신 1등급이 정말 1등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1등급 속에서도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또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심층 면접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요즘 논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을 수 있겠죠. 아직 확실하게 발표한 건 다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건 내신만으로는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게 분명히 붙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도
계속 공부 시간 늘리면서 자기 실력을 향상시켜야지 내신만 잘 보는 것도 꼭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실력도 향상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 보면 중3, 고1, 고2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을 때 학교에서 내신 같은 경우는 한번 정해지면 특별히 바뀌질 않아요. 결국은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어떻게 보면 수능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계속 보여주고 이렇게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중3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고1이 되기 전에 어쨌든 본 적도 없고 경쟁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위치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됐지만 이게 진짜 얼마만큼 변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한 거죠. 좀 그렇게 했을 때 겨울방학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를 정말 잘 보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잘 보내면 내신이 오른다면 수시에서 조금 더 유리해지는 거고요. 또 모의고사 성적이 오른다면 정시에서 좀 유리해지는 결과가 있겠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 시간 어떻게 늘릴 것이냐. 또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내가 부족한 과목을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학원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갖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공부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토요일까지 등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등원을 시켜서 토요일 날 5시까지는 의무 등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평일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는 의무 등원이고요.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을 저희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말 좋은 건 공부하는 공간하고 밥 먹는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왜냐하면 냄새도 나고요. 환기 문제도 있고요. 특히 여러 가지 반찬을 싸우면 그 냄새들이 섞이면 한 가지 반찬 냄새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섞이면 되게 역하거든요. 어쩔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식당에서 먹고 올라오기 때문에 공부하는 공간은 쾌적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 점심까지는 제공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 주말 공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학원에서 잡아놓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자율 등원을 좀 하고 있고요. 토요일 날 저녁, 일요일 날 점심, 일요일 날 저녁은 외출이 가능하고 또 밖에서도 먹게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종로학원의 제일 좋은 점 교과 담임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좋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하고 저녁 때 만나요. 그러면 암만 친구라도 회사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과 담임이 아니면 수업 시간에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어떤 집중력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공부 방법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만 보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수업하는 선생님은 수업 태도를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익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학습 상담이 훨씬 더 편하고요. 또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해요. 아 맞아, 내가 수업 시간에 그런 모습이 있었어.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들었는데 맞아, 내가 혼자 공부하지 않아.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이때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학습이에요. 학습.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 그러니까 니네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배우는 거는 수업 시간의 태도, 수업 시간에 니네들이 공부하는 그런 방법들, 루틴들. 그 습은 말 그대로 자율학습 시간에 니네들이 그걸 어떻게 익힐 것인지. 그래서 되게 나쁜 게 학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업 듣고 또 인강 듣고 또 인강 또 듣고 모르니까 익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강을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그걸 채우면 좋죠. 근데 너무 인강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강 보는데 왜 성적이 안 올라? 당연히 안 오르는 거예요. 인강을 보니까. 인강을 보고 내가 어느 만큼 아는지를 확인하고 또 내가 그걸 정확하게 잘 좋은 태도와 정말 열심히 듣는 태도로 보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칠판식 수업이나 학원식 수업에서는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교과 담임이 가진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 할 때 수학 선생님 담임했으면 좋겠어. 국어 선생님 담임했으면 좋겠어. 영어 선생님 담임했으면 좋겠어. 물론 그게 주요 과목이어서도 그렇지만 주요 과목이라 아이들하고 노출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학도 많이 보고 아이들의 그 수업 태도를,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공부만 한다면 너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핵심 체크를 해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고요. 주간, 아까 토요일 날 등원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또 하루 종일 공부하라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오자마자는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주간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고 싶냐. 지금 보듯이 아까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파악을 하잖아요. 그럼 올바른 공부 방향을 제시해서 학습 방향을 이제 제대로 잡는 거지. 이거 뭐냐면 공부에 그러면 애들 뭐만 하는지 아세요? 부족한 걸 하지 않아요. 재밌는 것만 하고 쉬운 것만 하고 잘하는 것만 해요. 그런 것들을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학습 플래너를 가지고 그런 공부 양도 체크를 하고 그런 방에서 아 너무 이거 많이 하니까 이건 좀 적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준다는 거죠. 아까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 당연히 개인별 학습 패턴을 분석해서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거고요. 또 당연히 이제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좋은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애들은 하다 보면 시간 없다고 그러고 노는 걸 잘 몰라요. 근데 학원에 오면 왜 그걸 느낄 수 있냐면 핸드폰이 없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도 딴짓을 못 해요. 그러면 시간이 남아서라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좋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주도 학습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집에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시간을 활용해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무의미하게 보낸 시간이 많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적이 오른다면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면 당연히 뭐로?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변화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공부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성적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올라야 재밌죠. 맨날 공부하는데 안 올라요. 근데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안 올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 안 오르냐?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매일 다녔던 저 수학학원 계속 가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수학학원을 계속 가기만 해서 그래요. 수학학원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까 전에 구경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체득하고 그것을 익히고 그것을 발현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것 같거든요. 그것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종로학원의 윈터스쿨을 보내셔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거는 또 다시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또 지원 자격 이런 것들도 반배치고사는 당연히 봐야겠죠. 아이들 저희가 파악해야 또 많이 잘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표 한번 말씀을 드리면 7시 50분에 등원을 해서 담임 선생님이 당연히 조회를 해요. 학교처럼. 근데 이 이유는 뭐냐면 결석생도 당연히 보는 거고요. 주의하기도 하는 거고 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애가 누군지 좋은 애가 좋은지도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4교시까지는 정규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국영수 위주로 저희는 되어 있고요. 점심 먹고 아까 외출 불가라는 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5, 6, 7교시는 선택 과목. 이제 선택 과목이 보통 다 2과목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뭐 하냐? 3일 정도는 아까 제가 좀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1대1로 개별 질답도 할 수 있고요. 또 말 그대로 개별 상담. 아까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은 못 하고요. 아이들로 봤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고요. 한 번 이상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있어요. 또 중간에 상담을 많이 한다는 건 학습 태도를 또 많이 고쳐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많이 하는 게 꼭 좋은 것도 아니고요. 적게 하는 것도 좋은 거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종례는 당연히 하고요. 또 하루 어떻게 마무리했냐 이런 거 물어보고요. 또 그날 컨디션 좋은 애들 아닌 애들 또 보고요. 저녁 식사 먹고 또 말 그대로 저녁 시간 때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이렇게 꽉 차 있고요. 중간중간 아이들이 놀 수 없게끔 또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토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시 귀가라고 써져 있지만 꼭 귀가라는 건 아니에요. 남아서 하는 애들도 있고요. 일요일은 선택해서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짜져 있고요. 주당 수업 시수는 뭐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 짜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어도 배우고 또 수학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까 다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렇게 다 커리큘럼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학습 플래너 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 얘기는 왜 중요한 얘기냐면 플래너를 짜잖아요. 플래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짜는 거예요. 원래 플래너예요. 오늘 나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내일 이렇게 공부해야지.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플래너를 짜지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짠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러면 와서 뭘 하라고 하냐면 결과 보고서를 쓰라고 그래요. 결과 보고서. 오늘 공부한 걸 체크하라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서 나 국어 몇 시간, 영어 몇 시간, 탐구 몇 시간 이게 나와요. 또 하루하루 그걸 쓰다 다음에 일주일 동안 쓰면 일주일 동안 몇 시간 했는지 나와요. 순공 시간이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공 시간이 55시간이 너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30시간이 많이 나와요. 공부 안 하는 아이들. 30시간 별거 아니에요. 진짜 최소한만 공부하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30시간 공부하고서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시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줘요. 선생님들아 체크해 주고 야 이번 주에는 누구누구야 좀 이걸 부족하게 했으니까 수학을 좀 부족했으니까 다음 주엔 좀 수학을 더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번 주엔 탐구를 적게 했으니까 골고루 공부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도 해요. 공부는 성적을 올리려고도 하는 거지만 유지하려고도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다 떨어져요. 다 까먹잖아요. 저희도 안 하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착각을 해요. 잘해 나 이거 한번 공부 열심히 해서 잘 나왔으니까 안 해도 유지하겠지.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하고 저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플래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래너는 좀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 체크고사라고 해서 매일매일 보는 20분 테스트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교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율학습하는 공간, 칠판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아시지만 종로학원은 역사도 오래됐고 다 검증된 선생님들만 있으니까 당연히 좋고요. 또 그렇게 여태까지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스스로가 다 이런 걸 알고 계세요. 아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성적이 올리는지 또 어떤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아까 1대1 질의응답 이런 식으로 와서 교무실에 오면 선생님들이 계셔서 질의응답 가능하고요. 또 매주 진단평가 아까 말씀드리면 월말평가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생활관리 당연히 등원하면 등원 문자 가고요. 저희 중간에 저희는 건물이 단독 건물이다 보니까 입구에서 통제를 해요. 나갈 때마다 찍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중간에 나가도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냐면 만약에 이 아이가 약국을 가더라도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보내요. 그래서 등원 하원이 계속 찍혀요. 그러니까 5분만 나갔다 와도 등원 하원이 찍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머니가 안 계셔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도망가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게 저희는 단독 건물이다 보니까 아니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이 있고 근데 저희는 단독 건물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고요. 아까 식당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생 식당 분리되어 있고요. 또 셔틀버스 당연히 있고요. 휴식 공간 옥상 정원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겨울엔 좀 추워서 애들이 잘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외부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 나름대로는 선생님 바깥 공기 쐬고 싶어요. 그럼 올라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는 애들 이렇게 또 깨워주는 면학 분위기도 저희는 항상 아까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있지만 항상 보진 못하기 때문에 또 생활지도 선생님 또 따로 계세요. 이런 것도 또 있고요. 아까 핸드폰은 올 때 이렇게 내고요. 1층에서 보관을 하고 아이들이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똑같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제시하고 개인별로 이렇게 학습 패턴을 좀 분석을 해서 또 내신하고 수능하고 어떻게 또 준비할 것인지 저희는 어쨌든 수능도 하고 저기 내신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해력과 사고력 증진시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적을 올리는 게 지금은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실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분명히 그런 세대가 되고 있고요. 남들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위권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또 자기 주도 학습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능력을 키울 것인지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아까 습관 또 부족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는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만 주시면 저희가 좀 잘 해줄 거고요. 물론 스스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스스로 하면 성적도 잘 나오고 어머니들 걱정이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하여튼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원장 선생님이 마무리 멘트 하시겠습니다. 원장 선생님. 네. 저희 부원장님 선생님은 수학 담당이세요. 부드러우시죠. 그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잘 하는데 특히 수학 싫어하거나 어려운 친구들을 특화시켜서 성적을 좀 만들어준 능력이 좀 있으십니다. 근데 그 고1 예비는 1학기 중간고사가 치명적이죠.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중간고사 성적을 받고 나면 공부에서 유지하기 바쁜 거고요. 조금 놓으면 성적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은 요즘 검정고시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고1 1학기 자퇴생이 늘고 있는 거죠.
제가 올해도 한 10명 넘게 상담했던 것 같아요. 여름 기간에 자퇴를 했거나 이미 자퇴 예정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등급제가 결코 내신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1등급 안에 들지 못하면 4년 대학은 물음표입니다. 근데 사실상은 치명적인 건 지금부터 시작해서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가 가장 중요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만들어 놔야 그 위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덜 힘듭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듣는 수업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은 잘 가는데 성적 변화가 없는 거죠. 듣는 수업 갖고는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투리 시간도 좀 써볼 줄 알아야 되고요. 저희가 윈터스쿨 때 플래너 활용도 많이 하는데 일주일에 자습량을 순공부 시간을 결국엔 40시간을 공부하는지 60시간을 넘게 뽑아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주말 공부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토요일까지는 저희가 등원을 하니까 일요일 날 가정학습을 시키시더라도 아이가 오전 공부, 그러니까 적당한 공부량은 넣어줘야 되는데 부모님께서 아이들하고 이게 실강이 쉽지 않죠. 학습 습관은 분위기를 만들어놔서 같이 공부시키는 거라기 때문에 그게 윈터스쿨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성이 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고요. 고2 예비는 이제 아직은 1년 지나서 이제 2년이 남았는데 내신 변화는 적당히 열심히 잘해볼 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정말 효율적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변화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고요. 고3 예비 같은 경우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 학년이라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 실전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이 길고 어렵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제 시간 안에 지문을 풀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4등급 나옵니다. 지문을 다 못 풀어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탐구가 많이 약합니다. 탐구 같은 경우 평상시 바쁘기 때문에 방학 때만 이렇게 가끔씩 보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엔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3 올라가서 여름 방학 때 탐구 시작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집중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결과적인 경우는 재수할 때 보면 4등급, 5등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건데 그런 방향을 잡고 공부를 시켜보는 거고 윈터스쿨 때 자투리 시간을 좀 마련해서 준비합니다. 아까 옥상 휴게 공간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그 봄이나 여름에도 재수생도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밥 먹고 공부하는 학생이 더 많아요. 그 20분 자투리 시간을 써서 저희 같은 경우는 탐구 공부하라는 제가 방향을 많이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습관을 좀 만들어보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그 상담이 좀 필요하신 경우라면 상담실에 들리셔서 뭐 상담을 하시거나 등록도 가능하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개별적으로 학원에 연락하셔서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윈터스쿨은 1월 5일 개강하지만 윈터스쿨이 끝나고 나서는 그 강업별 단과 맞춤형 단과를 합니다. 1, 2학년들은 내신 관리가 되는 거고요. 고3 같은 경우는 수능 관리가 되는 주말 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만의 윈터스쿨, 그 이상의 시너지를 경험하세요. 최정의 강사진과 최적의 교육 환경, 종로학원의 3단계 올케어 시스템을 지금 공개합니다. 스텝 1. 학습 역량 케어. 핵심은 데이터 기반의 맞춤 설계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취약점을 정밀 진단하고 1:1 전략적 가이드와 매일의 테스트 피드백으로 수능 내신 실력을 완성합니다. 스텝 2. 생활습관 케어. 집중력을 최적화하는 환경이 곧 경쟁력입니다. 14시간 엄격 관리 시스템이 학습 몰입도를 보장하며 디지털 디톡스와 멘토링을 통해 주도적 학습 습관을 체계적으로 형성합니다. 스텝 3. 진학 그리고 멘탈 케어. 종로학원은 대학까지 책임지는 퍼펙트 파트너입니다. 입시 데이터를 토대로 최적의 진학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멘탈 관리로 입시 불안을 해소합니다. 진행 상황은 학부모님께 투명하게 공유됩니다. 한계를 넘어 성적 반전을 설계한다. 빈틈없는 3단계 올케어 시스템으로 1년 뒤 달라진 미래를 만나십시오. 종로학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